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무사히 잘 지내셨나요? 요즘 여러분들 많이 걱정 많으시죠?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 시끄럽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맞네 안 맞네, 또 방역 패스를 실행하네 안 하네, 또 가뜩이나 요즘 이제 정치권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걱정한다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걱정한다는 거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걱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은 명상 또는 음악을 듣든가, 내가 제일 해서 행복한 거, 즐거운 일을 하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찾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 그것도 좀 더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제24강 꺼져가는 불꽃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투석을 받은 지 이제 1년이 넘었고, 두 눈을 잃은 지 이제 1년 좀 지났는데도 이게 꼭 마치 10년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진짜 지옥이고 너무너무 긴 하루였어요.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투석받고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계속 생각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필이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생각을 해요. 눈을 갑자기 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둠의 세계 속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막해져요. 나중에는 이거를 내 스스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들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환청, 환각, 혼자 중얼중얼. 처음에 그 투석을 받고 한 6개월 지나니까 10kg가 빠지더라고요. 제가 병원 생활을 총 2년 정도 했거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도, 입원했는지 엊그제 같았는데 2년이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제 몸무게는 입원했을 때 75kg 정도 됐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후 거의 몸무게가 20kg 정도 빠져갖고 50kg 초반대 이렇게까지 가니까,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제 몸의 모든 기능들이 꺼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추석을 받고 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 이러다 죽는 게 아닐까? 이러다 진짜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닐까? 불안해지니까 뭘 해야 될지 막 몸이 그 감정을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때 감정 지금 살아있진 않으니까. 그때 제가 지금 이 어금니 쪽에 다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이 고통을 받은 10년 넘게 그 병원 생활을 들락날락을 하다 보니까 풍치도 생기고, 오른쪽 어금니가 깨졌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지금은 이 깨진 이유가, 그때 당시 불안하니까 습관적으로 입에서 뭔가 계속 움직여야지 이 불안한 게 조금은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생쌀 있죠. 생쌀을 하나 입에 집어넣어갖고 어금니를 이렇게 아그작 이렇게 깨무는 습관이 들어요. 그러니까 투석 갈 때 되면 이 조그만 통 있잖아요. 통에다 쌀 한 줌을 딱 넣고 가요. 생쌀을. 그래서 투석 받는 데는 하나씩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 할 게 없어요. 무료예요. 할 게 없어요. 거기 TV를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통 아픈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쌀 하나 입에 넣고 씹다 보니까 생쌀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나중에 깨지더라고요. 어금니가. 그리고
먹는 게 없으니까 먹으면 그렇게 먹고 그나마 좀 뭐라도 좀 먹으면은 거기 음식 자체가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간이 안 된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설사를 해버려요. 잠도 못 자. 그러니까 몸이 남아날 수가 없죠. 하나하나 다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나중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척, 환각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나중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정신과 치료 받다 보니까 약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무료하게 천장만 봐요. 천장 봐도 어딜 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한 그 마음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의사가 한 20kg 정도 빠지니까 진짜 제가 어느 정도냐면은 혼자 못 걸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부축을 밟거나 화장실 갈 때도 부축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은 옆에 봉을 잡고 다니거나 휠체어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병원 생활을.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몸과 마음은 피폐해지죠. 근데 2년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으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요. 눈 수술한 거, 투석하는 거. 그때 당시는 투석도 보험이 안 됐어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받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때 당시 돈으로도. 그러니까 옛말에는 투석이 부자병이라 그랬거든요. 돈 없으면 죽는 병이라고. 근데 어머니는 병원비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를 사회생활에서 번 돈은 다 날아가죠. 병원비니 뭐니 이런 거 다 날아가고 또 돈이 부족하니까 병원에서는 자꾸 돈을 내라고 병원비 내라고 재촉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제 간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는 이제 낮에는 가서 일을 하세요. 그때 당시도 저희 어머니 얘기하면 뭐 지금 말로 제 인생보다 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인데 그때 당시도 포장마차 하시고 파출부 일도 하시고 파출부 일 하면서 서름도 굉장히 많이 당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식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되니까 그런 거를 다 굴욕을 무릅쓰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낮이든 밤이든 이제는 대소변 볼 그런 기력조차 없어서 결국은 기저귀까지 차고 병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딱 제가 병원 생활을 한 지 한 2년 거의 다 돼서 아마 기저귀를 찼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 기저귀를 차고도 볼일을 봐버리면은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눈치 엄청 보여요. 그때 당시에도. 볼일 봐버리면 주위에 냄새 안 나겠어요? 나죠. 어머니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오면 어머니하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다 씻겨주시고 저의 고통보다 어머니의 고통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20대 말에부터 서서히 꺼져가면서 청춘이라는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느 게 가장 힘든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것이 가장 힘들다고? 각자마다 힘든 건 다 틀리시겠죠. 공부하는 학생들로서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부모님들은 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애 키우는 게 힘들 것이고 각자만의 힘든 건 다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살아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들겠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할 수도 없는 뭐냐면 그게 바로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직장 못 구하시는 분들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가장 다들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인생의 무의미,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뭔가 하고 계신가요? 내가 직장에 다니고 힘들어도 직장이라는 곳에 다니시고 아이를 키우시고 공부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는 곧 내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는 곧 절망입니다. 지금 뭔가 하신다면은 여러분들한테는 희망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